네, 보신 것처럼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는 수년째 제대로 이거를 반복하며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 같은데요. 어떻게 시작된 거죠? 예, 안양교도소가 지금의 위치인 이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설립된 게 1963년이었습니다. 1963년이요? 예, 맞습니다. 예.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이 이 안양시에서는 완전히 외곽이어서 뭐 주거도 거의 없고 그리고 인적도 드문 정말 교도소가 위치하기에는 그래도 적절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아주 도심지가 아니고 외곽이었군요. 예, 거의 외곽. 깡촌이었다고 그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후에 이제는 평촌 신도시가 개발되고 또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역이 신설되면서 이 아파트촌이 형성되고 인구가 또 증가하고 네. 상업시설이 늘면서 어느 순간 이 도시 한복판에 이 교도소가 위치한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민들의 이제 주거 환경이 저해되고 또 재산권 침해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안양시라는 지자체 자체도 이 발전에 이 교도소가 걸림돌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이 됐고요. 그러다 1999년 안양 시민 약 6천 명이 네네. 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다라는 촉구 서면을 제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63년, 1963년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60년이 그때는 이제 넘었죠. 도심지간이 외곽에 있다가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중심으로 들어왔고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교도소 이전 현실적으로 쉬운 건가요? 쉽지가 않죠. 일단 교도소는요, 주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아주 대표적 시설입니다. 네네. 특히 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만약 어떤 지역에 뭐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이 교도소 유치하자 혹은 교도소가 유치되는 걸 막지 못하면 아마 다음 선거에서 바로 낙선을 결정할 정도로 아주 이게 지역에선 큰 이슈입니다. 그렇다 보니 안양교도소를 이전하려면 이를 이전받을 지역이 이제 결정되어야 되는데요. 후보 예정지로 언급만 돼도 당장 그 지역의 주민들부터 여야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바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1999년 초에 평촌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도 네. 법무부에서 교도소 이전을 추진했는데 후보지에 이 님비 현상으로 이제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님비 현상이라 그래서 혐오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좀 비판하는 용어를 좀 쓰고 있는데 이건 좀 사안이 다른 게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지역에 교도소가 온다라고 하면 이걸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교도소를 이전하려면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또 줘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교도소를 우리 지역에 두자라는 거에 찬성할 주민들이 또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고요. 네, 뭐 깊이 실할 수 있지만 님비 현상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주민들만 생각하면 좀 골칫거리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 안에 있는 지금 이 수감자들 이들의 안전이 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양교도소가 1963년에 건축되다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60년이 넘은 노후 건물입니다. 노후 건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또 교정시설 중 하나로 분류가 되고요. 2010년에는 안전진단 검사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보수 그리고 긴급 보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이제 법무부에서 안양시에 교도소 재건축을 협의하자. 라고 요청을 했는데 뭐 안양시로서는 교도소를 재건축한다라는 건 교도소를 이전하지 않고 그곳에 쭉 있겠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때 안양 시민부터 여야 정치권이 모두 재건축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소송으로 번지고요. 대법원까지 가는데 2014년에 대법원은 안양시의 협의 거부가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잠깐만, 그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 재건축을 짓겠다. 예, 다시 맞습니다. 짓겠다. 그런 문제가 됐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법원까지 갔고 소송까지. 근데 대법원은 협의 거부가 위법하다는 건 그러니까 안양시가 거부하는 게 위법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협의를 해서 재건축을 하라는 거죠, 사실상. 뭐 법무부가 자기 시설에 재건축을 하는데 안양시에서 협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안양시 반대로 지금 이 재건축도 진척이 없는데요. 안양시도 어쩔 수가 없는 게 곧 이제 인덕원 동탄선이 이제 건립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호계역이 교도소 인근에 생길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도소 인근이 지금 안양의 중심가로 계속 성장하는 거니까 교도소 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교도소 측에서 그때그때 또 땜질 수리를 하는 식으로 좀 안전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승기 변호사도 아마 그 안양교도소 가봤을 텐데 소송 때문에 많이 진짜 좀 갔습니다. 열악해요. 일단 다른 뭐 교도소와 비교하면은 외관만 봐도 많이 낡았고요. 그리고 변호인 접견실 같은 경우에 보통 사정이 괜찮은데 네. 다른 뭐 비슷한 뭐 교도소와 비교할 때 변호인 접견실도 상당히 낡았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수원 구치소보다 훨씬 어때요? 그에 비교하면?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수원구치소에 비하면은 수원구치소는 안양에 비하면은 거의 호텔, 뭐 최소 이제 pension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군요. 예. 자, 이렇게 열악한데 이게 참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돌파를 좀 찾았었어요. 2022년인데 안양시와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어요. 예. 그러니까 현대화 시설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좀 현실화 되는 것 같은데 협약 내용이 어떤 거였죠? 예, 일단 교정 기간은요 내부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수용하는 이제 교도소가 있고요. 그렇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즉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이제 구치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협약에서는 먼저 이 교도소 기능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현재 그 호계동 부지에는 구치소를 그대로 유지하되 현대적으로 이제 신축을 해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자, 여기에 이제 소년 분류 심사원도 현대화해서 그대로 두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는 교도소 부지가 크지 구치소 부지는 보통 이제 단일 건물로도 충분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 여기서 보면 이제 전체 부지가 한 43만 3천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네네. 여기서 구치소와 소년 분류 심사원 직원 숙소로 한 23%인 한 10만 제곱미터를 사용하고 네. 나머지 77%의 자녀 부지인 한 33만 3천 제곱미터 같은 경우 요게 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이 부지에 공원과 이제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복합 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거. 그게 바로 이 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만 들어보면 협약 내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체결만 되고 그냥 멈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유가 뭐죠? 안양교도소 부지가 이 기획재정부 소속입니다. 기획재정부 소유입니다. 그 부지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와 법무부가 협약을 체결할 때 이제 기재부가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안양시가 이 교도소 이전의 주체인 법무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을 기초로 해서 이후에 소유자인 기재부의 승인을 받는 이런 2단계 절차를 거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재부가 사실상 이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양시는 시설 주체인 법무부하고 협의를 받는데 그렇죠. 땅 주인이 또 따로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기재부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게 반대하고 있는 거죠? 안양시와 법무부가 지금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부대 양여. 예, 교도소를 새로 건립해서 네. 기부 체납을 한 후 기존 교도소 부지를 양여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교도소를 세워서 예. 기부하고 여기 거를 방해받겠다. 땅을 이제 양여받는 거죠. 네. 문제는 이 기재부 측에서 안양시와 이제 법무부가 제안한 이제 면적 비율이나 뭐 기부와 양여의 이 비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의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해 본다거나 아예 기부 양여 비율을 좀 재검토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인데 뭐 지금 또 정치권이 또 대선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네. 아마 안양시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시기상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 좀 들어보면 이게 뭐 6월 대선이나 지나야 본격적인 논의가 좀 다시 가능해질까요? 예, 뭐 사실 그 부분도 좀 불명확한 게요.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고 하면 결국 다른 지역의 교도소를 짓는 게 그게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해당 지역과의 또 협의, 특히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오는 5월에 이 대선이 끝나도 내년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어딘가 뭐 교도소 이전 지역이다라고 언급되는 순간 아마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주 거센 반발이 있을 게 분명하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또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나 또 밀릴 가능성이 또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대선, 지선 이것만 바라보고 밀고 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좀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안양교도소 이전이 신속히 추진돼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반드시 네. 필요하고요. 아마 이 부분은 뭐 정치권도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동의하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어디로 이전할지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재부가 협약을 수용하고 추진해도 해당 지역에서 반대하고 나서면 이걸 밀어붙일 동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14년에 기재부에서 안양과 의왕시 소재한 이제 4개 법무시설, 뭐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 등 이 4개 법무시설을 의왕시 왕곡동으로 통합 이전해서 경기 남부 법무타운을 조성하겠다라는 사업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의왕 시민들의 반대로 이 무산된 선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승기 변호사 얘기만 들어보면 야, 이 교도소 이전 정말 쉽지가 어렵고 않죠. 쉽지 않을 예.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뭔가 뭐 이렇게 사례나 선례나 좋은 예가 있었나요? 일단 그 부분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바로 서울 동부구치소가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이전. 1977년에 이 성동구치소가 이제는 건축이 됐는데 이게 좀 시설이 또 오래되다 보니까 수용 감이라가 또 문제가 됐고 시설 노후화로 2017년에 문정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신축 이전을 하는데 이때에도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서울 동부법원과 그리고 서울 동부검찰청이 함께 이전하면서 이 구치소와 함께 법조타운을 형성합니다. 아, 구치소만 간 게 아니고 법조타운이 같이 그렇습니다. 들어갔군요. 그러면서 이제 구치소가 뭐 들어왔는데 오히려 이제 치안이 더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고요. 그리고 이때 단순히 법조타운만 간 게 아니라 상업시설과 업무시설도 아주 대단지로 함께 개발이 되면서 원만하게 이제 구치소가 이전한 그런 사례를 남게 되었는데요. 안양교도소 역시도 이를 이전할 지역에 단순히 상업시설뿐만이 아니라 이 교도소가 주는 이제 불안감, 부정적 이미지, 치안이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이미지를 해소할 좀 관공서도 함께 이전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뭐 정부와 국회에서도 어쨌든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니까 적극 협력할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 들어보니까 지금 뭐 그렇게 아주 해결 방법이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좀 이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개선과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양교도소 이전은 주민과 수용자 모두를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만큼 현실적인 해결책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BTV 경제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